정성스럽게 가꾼 과일나무와 채소밭에 드디어 눈부신 꽃이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그 예쁜 꽃들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참담한 광경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1년 내내 땀 흘려 나무를 돌보고 흙을 만졌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정원사들의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끔찍한 꽃 떨어짐 현상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수확량을 3배 이상 폭발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많은 다산성 농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꽃이 필 때 절대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꽃이 만개한 바로 지금이 식물에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게으른 정원사들을 위해 단돈 몇백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스프레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왜 토마토와 사과나무에서 실패를 겪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텃밭에서 가장 속을 썩이는 식물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마법의 용액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식물이 꽃을 피울 때 식물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식물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인간으로 치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무는 뿌리와 줄기에 저장해 두었던 모든 영양분을 끌어모아 꽃눈으로 보냅니다. 마치 거대한 에너지가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생명력이 꽃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혹은 땅속의 특정한 미량 원소가 아주 조금만 부족해도 식물은 극심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식물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로 모든 열매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면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듯 스스로 꽃자루를 끊어내어 꽃을 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낙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작정 물을 많이 주거나 강력한 비료를 땅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잎과 꽃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아주 미세하고 정확한 구급약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안심하고 모든 꽃을 열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도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스마트한 방제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성분은 바로 붕소입니다. 많은 초보 정원사들이 질소나 인산 그리고 칼륨 같은 다량 원소에만 집착하지만 개화기의 식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의 붕소입니다. 붕소는 식물의 세계에서 마치 튼튼한 다리를 짓는 건축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내려앉았을 때 그 꽃가루가 씨방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꽃가루관을 길게 늘여주는 것이 바로 붕소의 임무입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꽃가루는 암술에 닿아도 수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붕소는 식물 체내에서 당분을 잎에서 열매로 이동시키는 수송선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붕소를 적절히 공급받은 나무의 과일은 그렇지 않은 과일보다 훨씬 달고 크기가 큽니다. 시중에서 붕산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쉽고 저렴합니다. 약국이나 원예 상점에서 가루 형태의 붕산을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흰색 가루가 여러분의 정원에 마법을 부릴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지만 붕산은 찬물에 절대 녹지 않는다는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용해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식물에게 완벽하게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마법의 붕산 용액을 만드는 정확한 비율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눈대중으로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붕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기적을 만들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식물의 잎을 까맣게 태워버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물 10리터당 붕산 2g입니다. 집에 정밀 저울이 없다면 일반적인 티스푼으로 깎아서 반 스푼 정도가 2g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붕산은 찬물에 녹지 않습니다. 먼저 유리컵이나 플라스틱 통에 50도에서 6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500ml 정도 담습니다. 손을 넣었을 때 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입니다. 여기에 붕산 2g을 넣고 가루가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나무젓가락으로 꼼꼼하게 저어줍니다. 바닥에 서걱거리는 알갱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한 농축액을 상온에 물 9.5리터가 담긴 큰 물통에 붓고 다시 한번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10리터의 생명수는 여러분의 과수원과 토마토 텃밭을 일주일 내내 촉촉하게 적셔줄 충분한 양이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가을의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성분은 바로 호박산입니다. 호박산은 식물계의 에너지 드링크이자 천연 스트레스 해소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봄철 날씨는 변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낮에는 티셔츠만 입어도 될 정도로 덥다가도 밤이 되면 서리가 내릴 듯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꽃을 피우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식물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호박산은 식물의 세포 호흡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극대화하여 이런 냉해와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부여합니다. 또한 뿌리의 발육을 촉진하여 땅속의 양분을 더욱 힘차게 끌어올리게 만듭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박산 알약을 사용해도 좋고 원예용으로 나온 가루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용량은 물 10리터당 2g에서 3g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박산 역시 따뜻한 물에 먼저 녹인 후 전체 물통에 섞어주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붕산과 호박산을 함께 섞어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붕산이 수정의 길을 열어준다면 호박산은 그 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수호병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완벽한 용액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이부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는 타이밍은 용액의 성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시간은 태양이 정수리 위에서 강하게 내리쬐는 한낮입니다. 잎과 꽃잎 위에 맺힌 물방울은 강력한 돋보기 역할을 하여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결국 잎사귀에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반점이 생기고 연약한 꽃잎은 그대로 타버리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에 이른 아침이거나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살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밤의 서늘한 기온은 용액이 잎사귀 표면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여 식물이 수분과 영양분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기공이 열려있는 야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게으른 정원사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식물에게 최대한의 밥을 먹이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살포하기 전날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비가 오기 직전에 뿌리면 기껏 정성 들여 만든 영양분이 빗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맑고 바람이 잔잔한 날을 골라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토마토 텃밭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많은 정원사들이 가장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실패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스스로 꽃가루를 떨어뜨려 수정을 하는 자가 수정 식물입니다. 야외에서는 바람과 벌들이 이 작업을 도와주지만 온실이나 베란다 또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우리가 만든 붕산과 호박산 혼합액을 토마토의 꽃방에 가볍게 뿌려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액의 미세한 수분 입자가 꽃가루를 끈적하게 만들어 암술에 찰싹 달라붙게 돕고 붕소 성분이 즉각적으로 수정을 완성시킵니다.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너무 가까이서 강한 수압으로 쏘지 말고
약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안개처럼 부드럽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용액을 뿌린 직후에 토마토의 메인 줄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쳐서 진동을 주면 수정 확률은 완벽에 가깝게 높아집니다. 이 작은 진동과 스프레이의 조합은 토마토의 첫 번째 화방부터 마지막 화방까지 단 하나의 꽃도 놓치지 않고 주먹만한 열매로 꽉 채우는 가장 확실한 마법입니다. 딸기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관목도 봄철 방제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딸기는 봄철 늦서리에 가장 취약한 작물입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갔을 때 딸기꽃의 가운데 부분이 검게 변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추위에 꽃이 얼어 죽었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검게 변한 꽃에서는 결코 달콤한 딸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를 막기 위해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할 때 호박산이 듬뿍 들어간 용액을 잎사귀와 꽃눈에 흠뻑 적셔주어야 합니다. 호박산은 식물 세포 내의 수분 결빙 온도를 낮추어 천연 부동액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살짝 떨어지더라도 호박산 코팅을 입은 딸기꽃은 꿋꿋하게 살아남아 크고 탐스러운 붉은 열매를 약속할 것입니다. 라즈베리의 경우 봄에 새롭게 뻗어나오는 연약한 새순에 용액을 뿌려주면 가지가 튼튼해지고 잎의 색깔이 진한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며칠 안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잎이 넓고 얇기 때문에 옆면 시비, 즉 잎사귀에 직접 영양을 뿌려주는 방식이 흙에 비료를 묻어주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번에는 체리와 자두 같은 핵과류 과일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나무들은 봄이 오면 잎사귀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성급한 녀석들입니다. 앙상한 가지에 팝콘처럼 피어난 꽃들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잎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전년도의 나무 기둥에 저장해둔 에너지에만 의존하여 꽃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고갈되면 체리꽃은 무참히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바로 이 짧고 위험한 시기가 우리가 개입해야 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나뭇가지 전체가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붕산 용액을 살포하십시오. 잎이 없더라도 나무의 가지 껍질과 꽃받침을 통해 아주 미세하지만 필수적인 영양분이 스며들어갑니다. 이는 마치 에너지가 떨어져가는 마라톤 선수에게 포도당 캔디를 입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체리나무는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다른 과일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꽃봉오리가 살짝 벌어지려는 찰나에 첫 번째 살포를 하고 꽃이 만개했을 때 두 번째 살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과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꽃눈에서 보통 5개에서 6개의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을 우리는 중심화, 즉 왕꽃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심화가 바로 가장 크고 맛있고 모양이 예쁜 특등급 사과로 자라날 운명을 가진 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변의 자잘한 꽃들이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전에 이 중심화가 완벽하게 수정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붕산 혼합액을 사과나무 전체에 뿌려주면 중심화의 튼튼한 꽃가루가 활력을 얻어 빠르게 수정을 마칩니다. 수정이 일찍 끝난 중심화는 강력한 호르몬을 뿜어내어 주변에 늦게 핀 꽃들이 스스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정원사가 일일이 가위로 작은 꽃들을 잘라내는 적과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나무 스스로 가장 좋은 열매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진정한 게으른 정원사의 비법입니다. 수백 개의 꽃을 일일이 손으로 솎아내는 중노동을 겪어본 분이라면 이 스프레이 한 번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허리 통증을 아껴주는지 뼛속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봄철 방제에서 붕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주 무시되는 미량 원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식물이 봄철에 새순을 내고 잎을 넓게 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 옥신의 합성을 돕습니다. 봄에 과일나무의 잎이 정상적으로 커지지 않고 좁쌀처럼 작게 오그라들어 있다면 10중 8구 아연 부족 현상입니다. 잎이 넓고 건강해야 태양빛을 많이 받아 튼튼한 열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붕산과 호박산을 섞은 기본 용액에 황산아연을 물 10리터당 약 1g에서 2g 정도 아주 소량만 추가해주면 그야말로 무적의 영양제가 탄생합니다. 아연은 또한 사과나 배의 껍질을 매끄럽게 만들고 색깔을 선명하게 입혀주는 마법의 물감 역할도 합니다. 단, 아연을 추가할 때는 용액이 너무 독해질 수 있으므로 농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은 정원 관리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적은 양의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는 약이 드지만 과도하게 투입되면 식물의 기공을 막고 잎을 태우는 독약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약간의 속임수이자 자연을 이용하는 기발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뿌려 수정을 준비해 놓아도 결국 꽃가루를 옮겨주는 꿀벌과 나비들이 밭에 날아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봄철에 꿀벌을 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벌들을 우리의 정원으로 강제로 초대하는 달콤한 방법이 있습니다. 붕산 용액을 만들 때 물 10리터에 천연꿀을 2숟가락 정도 크게 떠서 함께 녹여주거나 꿀이 없다면 흑설탕을 30g 정도 섞어 주십시오. 이 달콤한 향기는 바람을 타고 수 킬로미터 밖에 벌들까지 유혹합니다. 꿀 냄새를 맡고 날아온 곤충들은 신나게 꽃과 꽃 사이를 옮겨다니며 무료로 우리의 밭을 수정시켜줍니다. 화학 살충제 냄새가 진동하는 밭에는 곤충이 오지 않지만 달콤한 꿀물이 뿌려진 밭은 동네 벌들의 맛집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생태계의 노동력을 100% 활용하는 지극히 유기농적이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주의할 점은 백설탕탕보다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흑설탕이나 천연꿀이 곤충 유인과 식물 영양 공급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정원사들이 개화기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봄이 오고 식물이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꽃이 만발한 나무 밑동에 질소 성분이 가득한 화학 비료나 덜 숙성된 가축분 퇴비를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식물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흙 속에서 질소 비료를 흠뻑 빨아들이면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하고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키우는 쪽으로 생존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원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영양생장으로 돌아선다고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무는 잎만 무성한 정글처럼 변하고 예쁘게 피었던 꽃들은 모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막 맺히려는 이 짧고 귀중한 시기에는 절대로 질소 비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식물이 모든 집중력을 수정을 하고 씨앗을 만드는 생식 생장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토양을 조용히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영양분은 오직 오늘 우리가 배운 잎과 꽃에 직접 뿌리는 미량원소 스프레이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진정한 보살핌은 때로는 꾹 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프레이 용액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뿌릴 것인가 하는 물리적인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뿌리개로 샤워하듯 나무에 물을 들이붓지만 이것은 용액을 땅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의 잎사귀 표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왁스층이 있어서 굵은 물방울은 튕겨내버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압축식 분무기를 사용하여 용액을 안개처럼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개서 뿌려야 합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잎에 착 달라붙는 표면적이 넓어지고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분무기의 노즐을 가장 꽉 조여서
마치 안개가 피어오르듯 부드럽고 미세하게 살포하십시오. 과수원 전체에 은은한 수분 구름을 덮어 씌운다는 느낌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잎사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뿌리는 것은 오히려 너무 많이 뿌린 것입니다. 이파리 표면에 솜털처럼 작은 이슬방울이 빼곡하게 맺힐 정도의 양이 식물이 가장 편안하게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장비를 잘 다루는 것도 게으른 정원사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필수 기술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릴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잎의 뒷면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잎의 앞면을 통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지만 실제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수많은 기공, 즉 숨구멍은 잎의 뒷면에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코가 잎의 뒷면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잎의 앞면에만 잔뜩 뿌려봤자 왁스 코팅에 막혀 절반도 흡수되지 못하고 증발해버립니다. 분무기 노즐을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꺾은 뒤 나뭇가지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안개를 쏘아 올려 잎의 뒷면이 촉촉하게 젖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작은 방향의 차이가 영양분의 흡수율을 최소 5배 이상 끌어올립니다. 허리를 숙여 잎의 뒷면을 살피는 수고로움은 가을에 수레가 넘치도록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으로 확실하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토마토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잎맥의 뒷면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초보자를 넘어선 진정한 식물 교감의 달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성분과 비율로 용액을 배합하더라도 베이스가 되는 물의 품질이 형편없다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주로 수돗물을 호스에 연결해 바로 사용하실 텐데 수돗물 속에 포함된 소독용 염소 성분은 식물의 연약한 꽃잎과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화공약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염소는 우리가 정성껏 녹인 호박산과 붕산의 화학적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가운 수돗물을 한낮에 식물에 바로 뿌리는 것은 더운 날 사람의 얼굴에 얼음물을 붓는 것과 같은 심각한 열 충격을 유발합니다. 이 충격으로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아 또다시 꽃을 떨어뜨립니다. 가장 좋은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빗물이 없다면 수돗물을 커다란 고무통에 받아두고 최소 24시간 동안 뚜껑을 열어둔 채 햇빛 아래 방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염소 성분은 공기 중으로 모두 날아가고 물의 온도는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주변 기온과 똑같이 맞춰집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길들여진 물만이 기적의 영양제를 식물의 혈관 속으로 부작용 없이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꽃이 만발한 시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꽃잎이 시들고 그 자리에 성냥개비 머리만한 아주 작은 아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가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방제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기존의 붕산과 호박산 용액에 수용성 칼슘을 소량 첨가해주면 기적 같은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칼슘은 열매의 세포벽을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정원사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배꼽 썩은병이나 사과가 푸석푸석해지는 스펀지 현상은 모두 열매가 아주 작았을 때 칼슘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열매가 이미 탁구공만하게 커진 뒤에 칼슘을 뿌려주면 과피가 두꺼워져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꽃받침이 떨어지고 이제 막 솜털 보송한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칼슘이 열매 내부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칼슘이 포함된 용액을 가볍게 한 번 더 코팅해주면 여러분의 과일은 수확할 때까지 병의 충을 이겨내고 저장 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단단하고 아삭한 명품 과일로 자라납니다. 봄철에 이렇게 딱 2번, 꽃이 피기 직전과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힐 때 살포하는 것만으로도 1년 농사의 절반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하고 게으른 정원 가꾸기의 철학입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병든 잎을 따내고 약을 치느라 수십 시간을 고생하는 것보다 봄철 선선한 저녁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단 1시간 동안 영양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이 수백 배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초기에 든든한 방패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초기 뼈대가 튼튼하게 잡힌 식물은 한여름의 장마나 폭염 속에서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텃밭 한 구석에 편안한 의자를 가져다 놓고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의 토마토와 사과나무가 스스로 마법을 부리는 모습을 여유롭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몸이 편안할 수 있는 최고의 정원 가꾸기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든 용액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붕산과 호박산을 섞어 만든 혼합 용액은 만들자마자 그날 바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기산 성분이라도 물에 섞인 채로 며칠이 지나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효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침전물이 생겨 분무기 노즐을 꽉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밭의 면적을 고려하여 딱 사용할 만큼의 양인 5리터 또는 10리터 단위로 계산해서 조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용액이 조금 남았다면 버리지 마시고 텃밭 주변에 심어둔 다년생 꽃나무나 화분의 흙 위에 가볍게 흩뿌려 주십시오. 장미나 수국 같은 관상용 꽃나무들도 이 영양제를 맞으면 꽃의 색깔이 한층 짙어지고 개화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영양분은 정원 어디에 뿌려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하니 단 한 방울도 낭비하지 마시고 정원의 구석구석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놀라운 방법들을 여러분의 정원에 직접 적용해 보실 차례입니다.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밭 전체에 다 뿌리기 전에 나무 한두 그루나 토마토 몇 포기를 실험군으로 정해서 뿌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용액을 뿌린 나무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무가 맺는 열매의 개수와 크기를 한 달 뒤에 직접 눈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그 확연한 차이에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것입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밭을 밟고 다니며 식물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보다 식물의 생체 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물질을 조용히 건네주는 것이 현대 정원사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발걸음 소리일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작은 텃밭은 동네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기적의 에덴 동산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약국으로 달려가 단돈 몇천 원으로 1년 농사를 바꿀 마법의 가루들을 준비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방제법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붕산과 호박산은 자연 상태의 토양과 식물 체내에도 미량 존재하며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도 사용되는 안전한 물질입니다. 마스크나 방독면을 쓰고 화학 살충제를 칠 때의 두려움 없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즐겁게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밭에 들어와 방금 딴 사과나 토마토를 옷에 쓱쓱 문질러 안심하고 한 입 베어 물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화학 비료와 살충제에 찌든 땅은 매년 더 독한 약을 요구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미량 원소 요법은 식물 스스로의 생명력을 일깨워 땅과 식물, 그리고 정원사 모두를 치유합니다. 벌들이 윙윙거리고 잎사귀가 반짝이며 가지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살아 숨쉬는 정원을 가꾸는 벅찬 보람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지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수학의 기쁨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실패를 모르는 상위 1%의 지능적인 정원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농자재에 속지 마십시오. 식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포장지의 비료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아주 작은 관심과 필수 미네랄 뿐입니다. 풍소로 수정의 다리를 놓고 호박산으로 추위와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꿀물로 벌들을 초대하는 이 아름답고도 논리적인 메커니즘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해가 뜰 무렵 이슬을 머금은 밭으로 나가 여러분의 정성에 보답할 준비가 된 수천 개의 꽃망울 위에 기적의 안개를 내려주십시오. 꽃잎은 단단히 자리를 지킬 것이고 놀라운 속도로 부풀어 오르는 초록색 생명체들이 가지를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억지로 일하지 말고 지혜롭게 일하는 스마트한 농법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여러분의 창고에 보관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봄철 개화기에 식물이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단돈 몇백 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붕산과 호박산 스프레이가 어떻게 식물의 잠재력을 100% 폭발시키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법의 용액이 없는 열매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식물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환경적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려 했던 열매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생명줄을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대로 적절한 시간에 정확한 비율로 딱 한 번만 잎과 꽃에 안개를 뿌려주신다면 올가을 텃밭에서 바구니가 모자라 쩔쩔매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실 겁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한 정원사만이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고의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올라올 더 놀라운 텃밭 비법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봄철에 꽃이 핀 후 열매가 맺히지 않아 가장 속상했던 작물이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담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